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강추위의 바람.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아이스마스 이브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하루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 거래도 얼어붙고 주요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산한 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은 했지만 현재 어제보다 1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아서 2035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이틀째 조정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별다른 뉴스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미국장은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 오늘 증시전략센터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책 선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이라는 책 한 권과 함께 대한민국 2030 지금 당장 주식 투자 시작하라라는 책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자 성탄절 연휴를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닷새째 랠리를 멈추고 혼조세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발표된 경기 지표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용과 소비 지표는 양호했지만 물가와 주택 지표는 부진했는데요. 국내 증시도 성탄절 연휴를 맞이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현재 보합권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3포인트 하락한 2035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40포인트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개장 30분 만에 낙폭이 더 커지면서 파란불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5일선이 2033포인트를 지지하면서 2030포인트 중반에 약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개인의 매수가 나흘째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34억 원 소폭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폭을 키워가면서 20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역시 기관은 172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4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8포인트 하락한 501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03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5일선을 지지하면서 504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상승폭을 줄이면서 500포인트 초반까지 밀린 모습입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의 매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6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9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외국인은 관망하는 모습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각 매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 하루 만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1150원대 초반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은 2원 45전 상승한 1151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환율은 수급에 따른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피치가 포르투갈과 헝가리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유럽발 리스크에 여기에 환율이 소폭 오른 것을 반영해 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 시초가 부근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1150원대 초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이 보이는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으로 봤을 때 화학주 흐름이 가장 견조합니다.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정유주인 SK에너지와 GS, SOE 오늘 장초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시각 GS만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약 9억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SK에너지가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오른 SK에너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별적인 호재도 있었는데요. 브라질 광고 메가 소식도 들려오면서 오늘 장초반 19만 8,5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이번 광고 매각으로 인해 SK에너지는 현금 유입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전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제역 관련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급등 피로감에 급락했던 구제역 배신주가 오늘장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구제역의 소강대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제일바이오가 2%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해신약도 4%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화로와 한일사료도 1%,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결산 배당 앞두고 배당주가 강세입니다. 오늘 28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배당이 돌아가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리안리가 2.6%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 6% 급등하고 있고요. 휴캠스와 부강약품, 웅중코웨이가 강보합권 내에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시황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증시전략센터 일부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룡신천 장규철 전문가님 나오셨고요. 벨리25의 심기원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백룡선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예, 현재 백룡선님께서는 세 가지 종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셀트리온,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계 관심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수익은 16%를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령제약 역시 수익이 나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수익률입니다. 2.3%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메디포스트 12월 10일에 매수를 했었는데 이 종목은 상 가격 대비해서는 4%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백명선님께서 매도하실 종목이 두 가지 종목이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더 많이 냈었는데 고점에 대한 부담감일까요? 주가가 단기간 탄력이 둔화된 영향으로 4.5% 정도의 수익으로 자르고 나오시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포스코 캔텍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의 자회사인데요. 역시 탄력 둔화로 매도를 하십니다. 수주의 여왕이라는 표현을 쓰셨었는데 왜 매도를 하시는지 잠시 뒤 의견을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백용찬님께서 셀트리온, 보령제약, 메디포스 이렇게 세 종목을 계속해서 들고 가신다라는 말씀이신데 종목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오늘은 먼저 매도한 종목을 포스코 캠텍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셀트리온과 보령제약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포스코 캠텍은 지금 21선을 하회하면서 물론 그동안에 수주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내년도에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올해보다 한 60% 이상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흐름은 주가에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다만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둔화되면서 21선 라인을 깨고 내려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서 조정이 불가피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종목 교체를 단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은 일단 상징적인 의미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가 최근에 둔화가 되면서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역시 21선을 깨는 모습이 나오면서 당분간 횡보 조정세가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에는 현재 직전 고점에 지지를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좀 지지를 받다가 다시 정고점 돌파를 시도할 거로 보기 때문에 32,700원 정도 최근에 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쭉 밀고 가보시는 전략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보령제약인데요. 보령제약은 무상증자 5%와 또한 한 2% 정도의 현금 배당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매수를 해두신다면 7% 정도의 배당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을 맞이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고혈압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겠고요. 다만 좀 서서히 천천히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실 분들만 관심을 갖고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연말 배당을 받으려면 이제 28일까지는 주식을 들고 계셔야 하는데요. 백명선님의 보령제약이 고배당주였네요. 예, 다시 한번 종목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자, 원래 금요일 종목 배틀 시간에는 백명선님과 함께 박양주 연구원님이 대결을 펼치시는데요. 중국으로 기업 탐방을 가셔서 오늘 자리에 참여하시지 못하셨고요. 다음에 한번 출연하셨을 때 중국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여쭤보는 시간 마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을 담당하고 계신 심기현 연구원님이 한 번 더 자리를 하셨는데요. 들고 계신 종목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으실까요? 예, 신기현 연구원님께서는 현재까지 4가지 종목을 들고 계십니다. 4가지 종목 모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S-오일이 23%가 넘어가는 수익을 기록하고 계시고요. 한섬이 6.7% 수익입니다. KB금융과 삼성물산 역시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는 굉장히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12월 8일에 매수하셨던 한섬이 7%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기현 연구원님 역시 한 종목 매도를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OCI입니다. 수요일에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인데 탄력 둔화로 매도를 하십니다. 관련해서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신기현 연구원님, 수요일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AS를 좀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을 들여다볼까요? 예, 우선은 삼성물산을 먼저 봐드리면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올랐다가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수익 실현이나 이런 거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역시나 그런 중동 지역의 그런 엄청난 수주량에 따라갖고 내년도에는 가장 유망한 건설업종 중에 그 키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뭐 내년도 좋아질 거란 전망은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해외의 그런 수주에 따라 갖고 이런 종목들은 많이 갈 수가 있는데 중동 지역 특히 지금 오일 머니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이 지역에서 상당히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 중에서도 이 삼성물산은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수주량을 자랑하면서 내년도 실적이 보다 크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대세 상승 모습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뭐 한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춥습니다. 또 이제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을 맞이하여 갖고 소비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이슈로도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갖고 있고 뭐 SOL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지금 많이 나 있는 상태이지만은 뭐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이제 그 좀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지만은 여기에 성장성까지 지금 겸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유 마진의 개선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다각화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꾸준하게 들고 가시면은 복리 효과로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룡선님과 또 심기현 연구원님께서 들고 계신 포트폴리오 내 종목을 다시 한번 AS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백룡선님께서 두 가지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먼저 한 종목 들어보죠.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십니까? 예, 네. 오늘은 그 현대하이스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하이스코는 최근에 철강 가격 인상에 따른 그런 포스코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동시에 같이 올라갔었는데요. 역시 현대하이스코는 그 현대 기아차 이런 그 차량 판매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냉연 강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꾸준히 현대 기아차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향후 증설 효과도 또 기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향후 안정적인 수익과 또한 실적이 돋보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입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본다면은 그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현재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는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다소 따라가기엔 좀 힘드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가는 종목이 간다는 그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현재 구간도 편입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신다면 현재 26,550원까지 단기 고점을 기록하고요. 다소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5,000원대 직전 고점 부근 이 부분이 강한 지지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점에서 25,000원 정도를 지지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 25,000원을 하회하지 않는다면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수가는 다소 유동적으로 26,000원에서 25,500원 정도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목표가와 손절가, 매수가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백룡선님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예, 목표가는 현재 저는 한 3만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단기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인데 2012년 정도에는 현재 냉간 아변 생산량보다 훨씬 많이 한 150만 톤 정도 더 늘어나 70만 톤 정도가 늘어나고요. 향후에도 150만 톤에서 200만 톤 정도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장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되면 추세를 타고 3, 4만 원 도전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3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지라인은 2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아이스코는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따라붙기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본다면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시니까요. 함께하신 분들은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백명선님의 한 종목 현대하이스코를 추가 매수 고려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들어봤고 이번에는 심기현 연구원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예, 역시 그 현대기아차와 관련된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현대모비스를 오늘 갖고 왔는데 사실 아까도 얘기 들으셨겠지만 현대기아차의 2011년도 성장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되어 있고 중국 시장의 그런 호조뿐만이 아니고 2011년도에는 그런 이미지 상승으로 인한 미국 시장에서도 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의 성장성과 함께 이 현대모비스의 그런 성장성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현대 기아차의 그런 자동차 부품을 넘어갔고 이제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GM과의 그런 체결 등으로 인해 갖고 글로벌 업체들과 이제 큰 폭의 수주를 따오기 때문에 2011년도는 좀 더 큰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번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경우에도 한 10에서 15% 정도 하락을 한 뒤에는 더 큰 한 30% 넘는 그런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 이 시점도 어느 정도 21선을 지지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강하게 반등을 한다면 충분히 정고점인 31만 원을 넘어갔고 33만 원까지 지금보다 한 10%에서 15%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 또 내년도 가장 유망한 업종이 바로 자동차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올수록 또 내년 초가 될수록 이런 업종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지금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한 관심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종목이 현대모비스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 현대모비스를 키핑해왔습니다. 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29만 4천 원 선인데요. 이 가격대 매수 괜찮을까요? 예, 29만 원에서 뭐 30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하신다면 충분히 33만 원까지 하셔갖고 10% 넘는 그런 수익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도 다시 한번 언급 부탁드릴게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손절가를 조금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차트가 좀 무너진다면은 한 27만 원 선까지는 조금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목표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33만 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35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심기현 연구원님께서 오늘 새롭게 포트에 편입하시겠다 하신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잘 메모를 해두시고요. 자, 오늘 현대 하이스코어에 이어서 새롭게 한 종목 더 보고 계시다고 백룡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중해신약입니다. 중해신약은 중해홀딩스 그룹의 그 신약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회사인 그 크레아젠을 통해서 수지상 세포를 이용한 그 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향후 그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면 굉장한 그 시장에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간암 임상 2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2012년도 정도까지 마무리되면서 향후 그 출시가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장초 그 갭 상승 후에 주가는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매수 세력이 굉장히 강하게 유입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다소 그 이틀 동안 급등한 흐름이기 때문에 따라붙긴 좀 어려우신 그런 구간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5,350원 또는 오늘 장중 저점인 5,250원 부근에 그러한 그 매수 전략 한번 짜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그 추세를 본다면 다소 추세가 그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구간에 있는 만큼 이런 그 공격적인 매매에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은 한번 2, 3일 더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나 좀 현재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7,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는데요. 직전 고점인 6,000원 돌파 여부 꼭 체크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지지라인은 5,000원대 회복한 만큼 5,000원을 지지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매매할 때 때로는 좀 과감해질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해신약이 현재 4% 급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가격대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덧붙여서 해주셨습니다. 으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명수님 같은 경우에는 증시전략센터 팬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종목 주시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예. 일단 오늘은 연말 연초에 좀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서요. 그 종목이 지금 오늘 강하게 오른다고 보고 중해신약을 준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명수님께서는 새롭게 현대하이스코어에 이어서 중해신약을 포트에 편입하시겠다라는 말씀 해드렸으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은 꼭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까지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자, 스타 Q&A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가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책 선물 드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예, 첫 번째 들어온 종목은 하나오97님께서 보내주신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요. 19,600원에 2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언제쯤 오를 수 있을까요? 기업에 대한 전망 함께 좀 해주십시오라고 문자에 남기신 분 종목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백누수님. 네. 주성 엔지니어는 상당히 좋은 회사를 매수해서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반도체 장비라든가 또한 태양광 관련해서 고성장을 하는 그러한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주가가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탄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나 향후 고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최근에 18,000원 부근에서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고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그 200일선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단기간에 바로 돌파 흐름이 못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2만 원 부근에 온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도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18,000원 부근에서 강한 지지를 받기 때문에 이런 대응보다는 향후 기업의 실적이 확인되면서 전고점인 22,000원, 23,000원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그냥 보유하셔서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투신의 펀드 환매 물량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고 있죠. 기관이 오늘도 역시 오늘 장에서도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이 148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신에서 그러니까 펀드 자금이 빠져나간 돈들이 레버 카운트에 몰린다라는 소식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요. 심기현 연구원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레버 카운트 투자 바이블이라는 책을 내셨다고 하는데요. 심기현 연구원님, 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예, 우선은 아나운서께서 말씀드렸듯이 그 펀드에서 나온 물량들이 상당히 지금 레버 카운트는 많이 몰리고 있는데 예. 펀드 열풍의 그 피해자들은 역시 개인 투자들입니다. 그런 열풍 속에 묻지마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과거 많은 손실을 보였는데 이런 레버 카운트 열풍 속에서도 혹여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레버 카운트가 어떤 상품이고 또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수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고자 이제 쓴 책입니다. 이제. 예, 신기현 연구원님 이제 작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이어갈게요. 자,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대원 미디어라는 종목이고요. 9644님께서 1,400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상합니다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신기현 연구원님 봐주세요. 예, 지금 손실폭은 워낙 크시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매매 패턴을 바꾸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대원 미디어의 그런 향후 성장성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한 이유는 역시 영업이익이라든가 수익이익률의 급감, 적자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여지없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다행인 것은 이제 2011년도에는 조금은 사업성에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게 최근에 그런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라 갖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가능한데 이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스마트폰 관련된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내년 한 중순쯤에는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한번 사업성에 초점을 두고 조금은 지금은 매도나 이런 거 대응하지 마시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그런 사업성이 얼마나 시장에서 테마를 형성할지 그리고 테마를 형성한 이후에 실적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중장기적인 투자를 좀 바라보시면서 투자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손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좀 길게 보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백명수차님의 포트에 있는 종목이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백명수차님 오실 거 알고 문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보령제약을 사셨는데요. 백명수차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사셨거든요. 예, 4311님께서 보령제약을 21,100원에 20% 가지고 계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지 비중을 한 50%까지 보고 계시다고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예, 일단 먼저 저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또 그 정상적인 회사라면은 조금 더 사도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5% 주식 무상증자를 결의를 하면서 주식 배당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회사는 자본이 튼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여력이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그 동사는 고혈압 치료제를 개발해 성공하면서 이 부분에서 내년에 향후 크게 그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지켜봐야 될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근에 그 꾸준히 순이익이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줌에 따라서 기업의 그 가치가 달라지는 레벨업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책을 짜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신다면 최근에 9월경에 대량 거래를 한번 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빠져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신다면 계속 주가는 보합 내지는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는 역사적 고점인 3만 원 부근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처음에 사신 것보다 늦으셨지만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업의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는 만큼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도 올해 가기 전에 준비하셔서 7% 정도의 배당 효과를 받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아마 내년 1월 정도 되면 이런 배당락 효과 또는 무상증자 받은 부분도 주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유리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보령제약에 이어서 셀트리온도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 신기한 연구원님께 한 종목 듣고 그 다음에 좀 상담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볼 종목 LS 산전입니다. LS 산전을 9987님께서 9만 원에 10%, 얼마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손절해야 되는지 여쭤보셨는데 사자마자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해드릴게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손절은 조금은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최근에 중동 지역에 계속적인 수주가 들어오면서 이 기업의 상승 탄력도 충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동 지역은 지금 그런 오일 머니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돈을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좀 열악한 이러한 지역에서 LS 산전의 그런 기술력이 진출이 한다면 보다 더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그러한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이렇게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셔갖고 손절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재차 상승을 하고 충분히 10만 원까지 도달을 해와갖고 정고점이 돌파가 된다면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12만 원 선까지도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여유를 좀 가지시고 내년도에 그런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고를 해드렸다시피 이번에 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백명사님 하면 이제 셀트리온 가지고 수익 많이 내고 계시다는 거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셀트리온을 25,700원에 매수하신 분이 계십니다.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데 비중도 많으세요. 80% 가지고 계시다고요. 6669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투자 전략 부탁드리고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문제 남겨주셨네요. 백명사님. 네, 일단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셀트리온은 바이오 분야에서 우리나라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세계적으로도 현재 증설이 이루어지면 1위에서 2위 정도를 앞다툴 정도로 향후 고성장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일본계에서 외국인 지분을 계속 늘리면서 현재 최근 외국인 지분이 32%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빠져나가는 징후를 전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마 진입한 것이 아닌가 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최근에 좀 주가는 조정받고 있지만 좀 더 길게 가져가 보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책을 짜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현재 최근에 저점 라인인 32,700원 정도가 32,000원 정도죠. 32,000원 정도가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 그런 가격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60일선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신규 매수를 보시는 분들은 60일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한번 진입을 해보신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되고요. 현재는 횡보 구간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클 수 있는데요. 좀 더 보유하신다면 이런 지지라인의 지지에 성공할 거로 일단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4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가격보다도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그런 한 70% 정도의 그런 영업이익률을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매출이 증가하면 또 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쭉 가져가 보신 전략이 좋지 않을까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누구보다 명쾌한
예, 듣고 싶은 말씀들을 전해 들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창원의 열성 애청자라는 닉네임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의 종목을 봐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들어와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을 34만 2,500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요. 매도 시기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은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 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이번 종목은 신견연구원님께 여쭤보죠. 예, 우선은 뭐 수익이 많이 있으시지만은 계속적으로 조금 더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오늘 강세도 보이고 있지만은 연말에 갈수록 이 조선주의 강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년도 시장, 조선 시장에 상당히 메리트를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금 매수를 들어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수주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고 뭐 삼성중공업 같은 다른 업체들도 계속적으로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이미 2년에서 3년 정도의 그런 수주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수주량이 늘어나는 것은 주가 상승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 업황 말고도 다른 신규 사업에서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황 1위의 그런 현대중공업의 그런 사업성과 그리고 신규 사업에 일어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합쳐진다면은 주가는 충분히 50만 원대까지도 진입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수익이 많이 나시지만 조금 더 기다리셔갖고 50만 원대 에서 복리 효과로 최대한의 수익을 좀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익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차이나 그레이트가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9674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차이나 그레이트를 2,290원에 50% 가지고 있는데 백룡순천님께 상담을 부탁드릴게요 하고 문제 남겨주셨습니다. 예, 상담을 받아보죠. 예, 차이나 그레이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중국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오르다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의 스포츠 용품 전문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향후 중국의 그 기업 나라의 성장에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도 계속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스포츠 용품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좀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차이나 그레이트 고성장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 단기 급등 후에 조정 흐름에 진입하는 모습이 보임에 따라서 다소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구간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신다면 2,000원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라인을 구축하고요. 횡보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숨에 전 고점을 돌파하기 쉽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2,300~400원에서 횡보하다가 3,000원 부근까지 도전하다가요. 중국 원양자원 사태가 벌어지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기 위해는 한 2~3개월의 횡보 조정 구간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3개월 정도 보유하신다면 다시 전고점 3,000원에 도전하는 흐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다소 힘드시지만 가져가 보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문자에 남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 좀 마음이 들떠서 종목 상담을 받기보다는 저녁에 뭐 하고 놀까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은 돌아가고 종목 상담은 받아보셔야겠지요. 상담을 이어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젠을 봐드릴 텐데요. 시젠을 구하나77님께서 문의하셨고요. 32,600원에 20% 가지고 가도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인천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신기한 연구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지만은 성장성만큼만은 뭐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는 바이오 산업은 그 이제 2011년도뿐만이 아니고 뭐 2012년도 그런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바이오 산업 중에서도 이런 유전자라든가 이런 기술력에서는 상당히 인증을 받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충분히 큰 폭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지만은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이런 바이오 산업이 구체적인 그런 사업성이 아직은 불확실성이 띄고 있기 때문에 주가 또한 약간의 테마식으로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매수 가격보다는 조금은 그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의 그런 손절매보다는 우선은 조금 더 기다리신 다음에 다시 한번 바이오 산업이 육성이 된다. 그리고 테마가 형성이 될 때에는 큰 폭의 시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세 흐름만 탄다면 충분히 손실도 복구하고 그보다 더 큰 수익도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니까 조금 더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즌에 이어서 이번에 볼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 평화전공 들어와 있는데요. 15,6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4199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예, 평화전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특히 그 현대 기아차의 성장에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주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평화전공도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그 주가는 좀 그 현대 기아차가 횡보 흐름을 보이면서 부품 관련주들도 다소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은 그렇게 길게 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최근에 고점이 18,750원을 기록하고요. 저점 라인은 14,700원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이런 그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다시 에너지를 비축하고 박스권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재 구간은 박스권 하단부에 있죠. 그런 부분에서 보유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목표가 2만 원 이상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 자회사들의 성장성 이러한 부분도 가산이 된다면 내년 한 5, 6월경에는 2만 한 3, 4천 원까지 도전할 수 있는 흐름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전산업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매수하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신기현 연구원님의 의견을 좀 여쭤볼까요? 예, 그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광산 개발이라든가 이런 지금 테마성과 성장성으로서 상당히 지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차트도 계속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 매수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뭐 물량이 매수를 할 수 있는 물량은 조금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매수를 하고 싶으셔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은 만약에 매수가 힘들다면은 그 월요일 장에서 어떻게 이제 움직이느냐에 따라 갖고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그 최근에 급등했다는 매물이 큰 폭으로 나온다면은 그때는 단기적으로 접근이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만약에 월요일도 큰 폭의 상승이 이루어진다면은 이러한 종목은 그냥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은 욕심을 버리시고 다른 종목으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약간 테마식으로는 움직일 때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으로 손절매를 또한 확실하게 생각을 염두를 해두시고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부 시간에 한 종목 더 봐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번 종목은 아토인데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저는 아토를 30% 매수가는 8,300원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하신 분 종목 상담해드리겠습니다. 2917님이시고요. 백윤서님께 여쭤봐 드릴게요. 예, 아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아토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이런 부분에서 지속 성장할 거로 예상되는 그러한 회사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면 최근에 저점 라인을 아주 강하게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0일선을 그 지지라인으로 지속적으로 횡보 또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400원 부분이 강한 지지라인을 형성하는 그런 7,300원, 400원이 강한 지지라인을 형성하는 가격대라는 점에서 현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단기 급등했을 때는 또 급락하는 그런 성향을 최근에 보여줌에 따라서 직전 고점인 9,500원 부분이 온다면 일단 차익 실현 후에 돌파 흐름이 확실히 나올 때 다시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일단 목표가 9,300원 단기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적으로는 10,000원 이상 충분히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규철, 백룡수천님 그리고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듣고요. 전문가에게 주식 투자법 배워보는 주식 투자 시크릿 강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2부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은 계속되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 2034포인트, 코스닥은 500포인트, 원달러 환율은 1150원 선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부터 시작되는 2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넓은 안목이 요구되는 시대. 증권 전문가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서울경제TV의 야심찬 프로젝트. 증권재테크 전문 채널 서울경제TV가 시청자와 함께할 유능한 증권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서울경제TV 방송 출연은 물론 회원들의 주식 상담과 온라인 장중 방송까지 증권 투자 전문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 서울경제TV에서 그 꿈을 실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내 일상을 위한 최상의 선택. 서울경제TV 오후 생방송이 더 새롭고 다양한 코너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센투자클럽 시즌2 고수들의 숨겨둔 비법을 공개한다. 백전노패 고수의 관심 종목. 돈 버는 지름길, 성공 투자의 비밀. 핵심 전략만 쏙쏙. 더 많은 종목을 더 빠르게. 60조 스피드 종목 상담. 국내외 주요 뉴스와 시장 분석은 물론 맞춤형 재테크 전략까지 알아보는 센 경제 현장. 매일매일 새롭고 명쾌한 고수들의 강의가 이어진다. 대박클럽 시즌2.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전략.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투자, 생존 본능, 미시움 컴플리다, 검투사 이면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검투사 이면호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최근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이들이 저금한 그 저금통을 깨서 기부단체에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 금액들이 유용하게 쓰여지지 않으면서 기부 금액이 최근에 많이 줄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춥게 지내는 우리 독거노인분들이나 여러 소외계층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단 한 명이라도 그 기부 금액이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부는 정당화되고 합리화되는 것이죠. 작은 손길이 세상을 바꾸듯이 개인 투자자들의 노력도 시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일목균형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일목균형표 강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일목에서 구성하고 있는 마지막인 후행 스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아서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일목균형표라는 HTS에서 보조지표를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일목균형표의 차트가 보입니다. 자, 많은 선들이 보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4가지를 배웠죠?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까지 배웠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구성 요소의 마지막인 후행스팬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선들은 다 지워버리고요. 자, 보시기 편하게끔 후행스팬과 전환선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행스팬을 다시 좀 속성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편하기 쉽게끔 설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좀 두껍게 나오죠? 자, 이렇게 뒤에 보이는 요 선이 후행스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후행스팬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책들을 살펴보면은요, 그 책 속에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의 종가를, 현재 주가에, 가령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0.8% 정도 빠지고 있는 현 상황인데요. 이제 장이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음봉 나오고 있는 이 포스코의 종가 가격을 뒤로 후행시켜서 26일을 후행시킨 거리, 스팬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정의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라는 것인데요. 종가 가격과 26일 후행시킨 사이의 거리를 스팬이라고 한다면 이 기간을 26일. 자, 그래서 26일 뒤로 후행시킨 것을 후행 스팬이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자, 그러나
지금까지 저 검투사와 함께 이 일목균형표 강의에 대해서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 또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책에서 그러면 2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뽑아냈길래 그런 26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 이것을 단지 26일 후행시킨다 라고만 적혀 있는 것. 과연 이렇게 가지고 적용을 한다고 한들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단호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칠판을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써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전환선, 기준선, 선행 스팬 1, 2를 뽑아내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후행 스팬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은 4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역에서 4계절은 360일 을 놓고 봤을 때 4로 나눠서 90일이다. 그런데 주식시장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4계절 중에 한 계절이 차지하고 있는 날짜는 52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방정식으로 뽑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봄에도 초봄과 늦봄이 있고 여름에도 초여름과 늦여름이 있죠. 다시 계절을 쪼개서 놓고 봤을 경우에 가령 봄이라고 했을 경우에 초봄이다. 그리고 초봄과 늦봄으로 나눠진다. 라고 했을 경우에 2로 나눴을 경우에는 다시 26이라는 숫자가 나눠지는 것이죠. 이것을 26이라는 것을 뒤로 후행시킨 것을 후행 스팬이다. 라고 일목균형표에서 이치모쿠 상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출하는 부분들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얘기가 없으니까요. 뭐 요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뽑아진 26이라는 숫자는 원본 책에서는 지행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뒤에 나타진 후행 스팬은 현재 주가와 비교할 수 있는 과거 상태를 통해서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맞춰볼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서의 역할도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계절로 비교해 놓고 봤을 경우에 후행 스팬이 뒤에 있다. 그런데 차트를 한번 보시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자, 후행 스팬 차트가 있습니다. 자, 후행 스팬 선이 자, 이렇게 빠졌죠.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데, 자, 후행 스팬 상태로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후행 스팬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에요. 후행 스팬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고점에서 따뜻한 여름과 가을에서 추수를 하고, 그리고 쭉 빠져서 겨울로 접어든 상태에서 다시 이 후행 스팬이 상승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추운 겨울은 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냥 26일 뒤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차트로 막 긋고 그러면 그건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일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따뜻한 봄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절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한다면 어떠한 책을 보더라도 우리는 목표와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책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파생된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선행 스팬 1, 2 그리고 후행 스팬, 전환선, 기준선 이 5가지 요소를 다 배워봤고요. 다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실전 사례를 통해서 종목들을 접근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캔들 카운팅을 통해서 또 단기 조정 받았을 때 빠지는 캔들의 숫자 그리고 장기 추세가 발생되었을 때 발생되는 캔들의 숫자 뭐 이런 것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일목균형표는 차트를 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항상 보이는 것들이 다 답이 아니다. 철학을 알아야지만 그 답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 또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 검투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